부동산 투자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장 및 시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세, 과연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까? 한번 시세 조사 같은 거 여러분들 해보셨을 텐데,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사려고 한다면, 과연 시세가 적당한지 아닌지 뭔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비싼지 싼지, 옛날보다 올랐으면 비싼 건지 아닌지, 무조건 시세가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가격이 저평가는 아닌 거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을 사던 무언가 특히 제가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임장한다든가 시세 조사를 할 때 보통은 구나 동별로 조사를 보통 처음에는 하는 게 좋아요. 서울은 25개 구죠. 이 구 안에서도 동이 엄청나게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성동구라면 뭐 성수동도 있고 이렇게 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울을 만약에 조사할 거면 구 단위로 조사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동으로 나눠질 텐데, 이때 내가 사고자 하는 동이 있다면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된 후에 5년 이내 정도가 된다면 얘는 한 신축 정도가 되겠구나 하고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의가 없어. 제가 그냥 잡은 거예요. 준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5년 이상 한 10년 내까지는 준신축이라고 저는 기준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아파트 10년이 초과해서 20년 정도 되면 일반 아파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구축은 20년 초과해서 30년 이하, 그리고 30년이 넘으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저는 보죠. 그런데 단 투자는 28년 이상 시 사면 좋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년 있으면 재건축 연한이 되니까 투자는 빨리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한 거고 그에 따른 이익을 보는 게 투자인 거죠. 30년이 넘어야 재건축 연한이 되니까 28년 정도 된 것들을 미리 사서 기다리면 재건축 연한이 되는 아파트가 되겠죠. 이렇게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고 시세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시세 조사할 때는 보통 남동향이라든가 남향, 남서향 중에서 중층 이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세요. 저층 아파트는 이게 평균 시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1층, 2층, 뭐 이렇게 3층까지는 그 이상이 돼야겠죠. 전 보통 중층 이상을 잡아요. 그리고 수리가 안 된 것을 기준으로 잡아요. 왜냐면 아파트도 뭐 30평대 수리하려고 그러면 뭐 이 억대부터 시작해서 못해도 5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니까 최소가 이거 차이만으로도 무시 못하니까 그냥 수리 안 된 거, 너무 노후된 거 말고요, 그냥 중간금 정도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 1순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살려고 해, A라는 물건을. 그럼 제일 비싼 아파트는 과연 얼마지? 그 다음에 신축은 얼마지?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는 얼마지? 이때 투자하는 학군지를 좀 많이 보라. 노후주택이어도 학군이 받쳐주면 전세 수요는 많고 전세 가격도 높다. 재건축 연한 아파트는요, 보통 오래됐으니까 전세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근데 학군이 괜찮으면 전세가가 좀 받쳐져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군을 좀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려면. 적게 들어가려면.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도 좀 봐야 돼요. 시세가. 그다음에 인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시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정도를 조사를 하고 나서 내가 사려는 게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게.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를 얘네들을 다 조사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감이 생길 거예요. 딱 이 아파트만 보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의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분양 아파트, 인근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도 물론 재개발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아파트도 있겠지만 보통이 이제 빌라나 다세대나 단독일 거예요. 이런 것들도 시세 파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좋은 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갱노노 많이 쓰죠. 간단한 거는 호갱노노가 제일 좋긴 해요. 성동구라고 보자고요. 성동구에 랜드마크 찾으려면 보통 저는 큰 평형대를 하지 말고 국민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통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유는 큰 평형은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너무 붙어버리면 좀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25평에서부터 36평까지 그 필터로 이렇게 필터를 한 다음에 해놔서 국민평형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얘를 랜드마크 하려면 그냥 평형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식은 전체를 다 해놓고, 세대수는 저는 작은 세대들은 별로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니까 좀 세대수는 한 5, 60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나서 필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500세대 이상을 저는 보거든요. 드림아재가 비싸단 말이에요. 이제 38평 50억 정도 하잖아요. 얘가 이제 랜드마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50평대가 한 50억 하는구나, 그럼 얘에서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제는
얘를 누르고 빨리 하려면 얘를 그냥 이렇게 긁어.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그럼 보통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에 트리마저 나와. 눌러. 아, 트리마저 얼마나. 우리 매매 가격 봐야 되지. 여기다 평을 누르세요. 평 누르고 저는 이제 평에 워낙 익숙해가지고 제곱미터가 아직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부동산을 익숙지가 않아. 평에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가격순으로 매기면 37억 이런 저층, 이런 것들은 기준으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중간층 정도 되는 거, 한 45억 정도 하겠네. 49억, 40억 정도 하네요. 그리고 제일 높은 거를 눌러. 높은 거 55억이야. 그러면 낮은 친구는 37억인데 이건 무시하고 40억에서 보통 한 45억 정도에서 55억이니까 거의 얘는 50억 정도나 뭐 40, 한 7, 8억 정도는 봐야 되네. 그죠? 그래서 아, 여기 38평 정도는 랜드마크인데 그 정도 가는구나. 그럼 얘 장점도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신축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호갱론으로 이렇게 또 봐. 여기 눌러가지고 신축이면 연식이잖아요. 연식. 아까 제가 5년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신축.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광진구라고 얘를 갖다 이렇게 따로 볼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있는 이쪽에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두산 위부다. 그럼 얘도 같이 봐도 돼요. 뭐 신축 아파트 좀 보고 22억 정도 하네.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또 눌러서 뭘 해야 돼요? 자양동 롯데캐슬 딱 해가지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 부동산 들어가서요. 매물 누르고 여기서 광진구, 자양동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찾았다. 그럼 이거 누르고 여기 들어가면 시세 나오고 면적 찾고 저처럼 헷갈리는 사람은 평으로 바꾼 다음에 찾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를 보되 시세를 최신순 말고 가격순 비싼 거와 가격순 높은 거의 중간점을 잡아서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다. 재건축은 뭐예요? 연식이 오래된 걸로 하고 나홀로는 세대수 적게 분양 아파트는 이제 분양한 지 얼마 안 된 인근 재개발 시세 조사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인근 재개발 시세 조사는 조금 약간 복잡한데 이쪽에 있는 내가 사고자 하는 곳들의 빌라 보통 아파트를 뭐 30평대라면 빌라 방 3개 화장실 2개 하면 35평이나 뭐 한 40평 가까이 돼야 얼추 될 거예요. 여기에 거래 방식은 매매 눌러가지고 이런 것들 연식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살려고 있는 아파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15년 됐다가 뭐 15년 가격수 누르면 8평 정도 대지지분 되는 거니까 대지지분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여기 있는 호재들 좀 보는 거예요. 특징 6억 7천 정도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 파악들을 하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해서 쭉 써내려가서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에 비교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돈 주고 이거 살래?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살래? X. 신축 아파트 살래?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살래? X. 이런 식으로 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도 감을 익힐 거예요. 꿀팁. 아파트 가치 조사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1순위가 평대예요. 평대. 평균 대지 지분.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전체 평형대가 있을 거예요. 전체를 다. 뭐 어떤 아파트는 전체 대지 지분이 다 합쳤더니 1000평이야. 조합원이 100명이야. 그럼 1000 나누기 이게 100명이 각각 10평씩 갖고 있으면 1000평이죠. 이때 평대는 10평이라고 해요. 평균 대지 지분이. 근데 이 평균 대지 지분이 클수록 재건축 하기가 양호하죠. 다시 말해서 24평이 있고 34평형이 있고 평형 44평형이 있다면 평균 얘는 대지를 기준해서 10평 정도 34평은 14평 정도 44평은 18평 정도가 대지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아까 평균 대지 지분 전체 A라는 아파트가 대지가 1000평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조합원이 100명이야. 그러면 각각의 세대마다 대지가 10평이죠. 이러면 대지 지분이 별로 크지가 않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24평 아파트가만 있어야만 사업을 하기가 원활한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은 평대가 중요하다. 34평형만 이루어져 있다면 44평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 정도가 돼야 재건축하기가 그나마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아 24평형은 그래도 10평은 대지가 돼야 되는구나. 34평형은 14평 44평형은 18평.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면 등기부 한번 떼보세요. 등기부를 떼던 대장을 떼면 면적은 대장이 우선하거든요. 대장을 한번 떼서 토지대장 같은 경우 한번 떼거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가면은 번지수 치고 찾으면은 여러분들 대지 지분 등기부 안 떼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건 빌라에 살던 한번 내가 살고 있는 거에 대지는 몇 평인가 한번 시험 삼아서 그래 정부24 민원24가 정부24로 바뀌었던가 하여간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번 떼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